자, 안녕하십니까. 20분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하드 이슈 업종 총정리 첫 번째 시간. 다양한 주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조금 신년에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 지주회사의 향후의 변화 방향, 그리고 상승 모멘텀, 변화 모멘텀 부분은 어디에서, 첫 번째 케이스로 신년에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3월달까지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각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 부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일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트렌드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본다 하면, 정부 자체도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은행 부분들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산업은행을 보면 산업은행 자체가 예전에는 대기업의 어떤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의 원천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 대기업 쪽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됐다면, 이번 정권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부분들 진행할 때 우리가 제조 기반의 그런 그 형태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많은 자본 부분들이 필요했고, 먼저 중소기업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에 많은 포커스 부분을 했던 게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이에요. 근데 글로벌 산업 흐름 부분들 보면 이제 물론 대기업도 물론 어느 주축 부분들을 받곤 합니다만은 산업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민첩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 구조라든지 산업의 어떤 구조 부분들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기존의 어떤 시스템 부분에서 산업은행의 방향 자체도 보면 그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주 자체로 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부분들 보시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 스튜어드십 있죠. 단순히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체를 그냥 예전에는 거의 묵비권이었죠. 무건 수행을 하고 그런 흐름 부분이었다면, 이제 대주주의 권력 남용을 견제를 하고 투자자의 이익 부분들을 보호하기는 좋지,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 모범 기준 부분들이 좀 더 본격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진행했던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이 확대된다든가 자사주 매입 부분들에서 소각 부분들 진행한다든가, 그리고 예전에 지주회사 전환 부분에서 인적 분할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에 엄청난 보너스 부분들 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막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 작년에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그 인적 분할 부분들 해서 어떤 지주회사 전환 부분들 체계로 만들었던 케이스가 그 막차, 가장 뭐는 게 그거죠. 자사주의 부활, 자사주의 마법, 이걸 마지막으로 썼으면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대기업들은 아직 손도 못 보고, 삼성도 지금 그런 케이스고 현대차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 정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분정리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번복을 했죠. 근데 번복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삼성물산이라도 제일모직 상장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법 부분들 다 바꿔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사례 부분들 번복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트렌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앞에 그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허리,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 자체는, 우리나라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삼성물산 밑에 뭐 삼성, SDI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죠.
LG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여기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배구조가 얽히고 설켰죠. 근데 최근에 신세계나 롯데나 보면 계속 뭡니까? 이 얽히고 설킨 것을 정리를 하는 구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투자 모멘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부분들을 전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방식 부분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지주회사 전환 부분들이라든지 지배구조 부분들을 바꿀 때 당연히 수혜되는 종목군하고 아니면 회사 자체가 지분구조 부분들이 뭐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 보면 회사 내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그런 케이스죠. 현대로보틱스라든지 이쪽 부분들을 회사를 분류를 하면서 예전에는 여러 하나의 산업 내 회사 내에 A산업, B산업, C 부서가 있는데 각자 이 합산 부분들이 이 A라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전체 시가총액 부분을 했는데 여기서 A, B, C가 잘하는 기업도 있고 잘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좀 못하는 분야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인적 분할하게 돼서 이걸 쪼개면 뭐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적 분할 같은 걸 쪼개게 되면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아이템이 부각이 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주회사 전환이든 뭐든 어떤 변화 부분들이 진행될 때 되는 타이밍 부분에 뭐가 움직이나요?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방향 자체는 뭡니까? 주주하는 부분들을 뭔가 계속 투명성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 부분들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워낙 뭡니까? 미리 밑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는 수면화가 되면서 이 개선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대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장주보다는 지금 가치주의 의미 부분들, 워낙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본질 가치 부분을 찾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기대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부분에서 수혜주하고 비수혜주 할당 비율 자체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관점 부분들이 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바뀌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 SK그룹 같은 게 예를 들자면 SK그룹 밑에 SK텔레콤이 있는데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가 있죠. 근데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아서 최근에 뭡니까? 이 반도체 쪽의 수직 라인업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SK그룹에서 또 톱텍이라는 회사를 인수, SK머터리얼스도 마찬가지고 톱텍 인수 부분들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각 그룹들도 4차 산업혁명 부분이 되면서 회사의 방향 부분들을 계속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삼성물산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자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거기에 삼성 SGS는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또 시세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각 기업들이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지주회사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차는 발생을 하겠죠. 자회사가 먼저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 부분들이 부각되면 여기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그 자회사로부터 많은 지분 배당 받는 모회사 지주회사 부분들은 당연히 수익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 부분들이 서서히 지금 오밍업 되고 있는데 1분기, 2분기에는 아직 그 지주회사의 방향성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한 현대차, 삼성은 아직까지 너무 많은 불확실성 부분이 있는데 현대그룹 자체가 가장 1순위 부분들로 지금 진입이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스처라도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그런 비슷한 제스처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거기에서 첫 번째 시그널을 봤던 게 그 노사 임난의 부분들이 결정이 됐을 때 첫 번째 시그널 부분을 봤었고 두 번째 어떤 산업군에 향후에 20조 이상의 투자 부분들을 결정했다는 그 포인트에 움직이겠구나.
그런 가능성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보였고, 세 번째로 보신다고 하면 뭐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안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보시면 정의선 씨가 현대글로비스를 23% 정도 지분 가지고 있고, 정몽구 씨 아버님이죠. 6%, 정몽구 재단이 현대글로비스를 4% 가지고 있고, 이 현대글로비스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를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20% 정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33%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얽히고 설켰어요. 이걸 뭔가를 풀어야 돼.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부분들이 있지만, 이 구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정의선 씨, 어떻게 보면 정몽구 씨가 아니라 다음 그 포석 부분들은 정의선 씨죠. 정의선 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선 씨가 지금 나와 있는 시나리오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정몽구 씨가 현대차 지분을 5%, 모비스를 약 7% 약간 못 가지고 있고, 정의선 아들이에요. 아들이 현대차, 기아차 2.3% 정도.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작아요. 현대차를 2.3%, 기아차를 1.7%. 그런데 정효선 씨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현대글로비스였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30% 이상의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최근에 그 다스, 예전에 제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부분을 했는데, 그 다스 주인이 예전에 현대 출신이죠. 다 이 라인에서 돌았어요. 다 이런 스토리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정몽구 씨가 아들한테 그 어떤 사업권이라든지 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넘겨주기는 그러니까, 정몽구 씨가 아들에게 정여선 씨가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현대기아차의 해외 운송 물량 부분들을 다 독점을 하죠. 근데 당연히 시가총액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 쓰다 보니까 뭐 금강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세워가지고 다 그렇게 그 뭡니까 자회사 위장회사 하나 세워서 일감 부분들을 몰아주니까, 일감 몰아주는 회사가 돈이 많이 들어오죠. 돈이 많이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쌓이면 이 쌓인 걸로 또 다른 회사를 M&A하고 아니면 본회사를 그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 부분들을 바뀌었어요. 삼성도 예전에 그런 케이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삼성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할 거 없어요. 예전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그 알짜 이 돈 부분들을 착복했던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죠. 이재용 씨도 아버님한테 60억 정도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이 비상장, BW, CB, 이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또 드릴게요. 전에 한번 몇 번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삼성 이재용이 제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악랄하게 했고, CB, BW,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 전에 매수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자회사들이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리 유상증자의 청약 부분들 포기하면 그 물량을 또 싸게 사가지고 그 싸게 산 물량이 상장하면 상장 차익 부분도 생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60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있는 돈의 원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매출 부분이라든지 어떤 경쟁력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테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삼성전자 사장, 삼성그룹 지배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월스트리트로 가가지고 제2의 그 유대인 이런 그 엄청난 이 실력 부분들 발휘해서 우리나라 국부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현대기아차는 아직 안 했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또 현대차 그룹도 맞아, 현대글로비스도 일감 몰아주기 해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부분들 계속 강화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 누군가의 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들 사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 걸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부분들이 현대글로비스 1차 제재 부분들의 타겟이 있다 보니까 지분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지금 지분 자체가 많아요. 정몽구 씨가 현대차 5%, 모비스 거의 7%, 근데 아들은 기아차, 현대차 2%. 그래서 어떻게
가장 간단한 부분은 기아차를 1%를 보유한 정유선 씨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를 매입하는 방안인데 이 금액이 한 3, 4조 정도 들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매각을 해서 하면 자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안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이 있어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씨가 현대글로비스 지분하고 쌤 하는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까요?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우리 흐름 부분을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신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각자 다 분할을 하는 거예요.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분할한 다음에 그러면 투자회사하고 사업회사 분할하게 되면 투자회사는 지주회사라고 보면 돼요. 지주회사끼리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유용하게 쓸 건 현대글로비스 지분인데 그 전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각 자금이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부분들은 한 4조 원 정도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부분들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이 3, 4조 정도 돈이 다 들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20조 원 정도 투자 부분들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부분들을 일부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이제 2018년도입니다. 연기금의 이제 투자가 코스닥 쪽에 확장이 좀 되고, 대기업도 보면, 대기업도 지배구조 개선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라이브죠.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수혜 종목군과 비수혜 종목군들 움직임이 차별화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니더라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드리면, 각 자회사들, 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죠. 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상승 사이클 부분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SK그룹이 회사채를 투자한다든가 각 기업들이 IPO 부분들을 확장을 하면서 뭔가 시장에 있는 여유자금 부분들을 산업 쪽에 본격적으로 쓰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지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마감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반은 물론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구조, 경기가 살아나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향후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것도, 기본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이고, 여기에 이런 이벤트 드라이브 부분들이, 이벤트 모멘텀 부분들이 생기면서 지주회사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나중에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 플러스 알파 부분들이 생기면서 추가 주가의 변동성의 상승 각도 부분들의 어떤 변화 폭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의 움직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미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 부분들 제가 4분기에 코멘트를 자주 드렸죠. 이거 너무 싸다. 싼데 안 가죠.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 자체는 별로 없어. 재미없어. 너도 나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데다가 4분기에는 투쟁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불확실성 부분이 있었고, 지배구조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이 굿바이 했는데 역으로 워낙 저점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 부분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 부분들이 그려질 때 다양한 그림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장세에 관심권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렸죠. 그 선상에서 지주회사 부분하고 지주회사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간 핫이슈 유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업종 총정리 첫 번째 시간, 지주회사 향후 변화 방향,
상승 모멘텀, 변화 모멘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